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비가 와가지고요.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이맘때 기부들도 많이 하셨는데요. 요즘은 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힘들고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도 불안불안하죠. 이렇게 불안한 시기가 되면 인기가 상승하는 부동산이 있는데요. 바로 월세가 따박따박 꽂히는 다가구나 고시원이 인기가 높아지곤 합니다. 저도 고시원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요즘 권리금이 엄청 높아졌죠. 차라리 다가구를 매입하는 게 더 나은 경우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권리금이 높아지다 보니 다른 형태인 여관이나 모텔 등을 인수해서 운영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졌고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 월세를 받는 물건이 인기가 높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물건이 바로 월세를 받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물건입니다. 오늘 같이 검토해볼 물건은 바로 뒤에 보이시는 5층 건물인데요. 경희대와 고대 그리고 카이스트 서울 캠퍼스가 있는 동대문 회기동입니다. 회기역을 도보로 10분 정도면 이용할 수가 있고요. 회기역은 경의중앙선이랑 1호선이 지나가죠. 아무래도 대학교 인근이고 역세권이라서 월세 수요가 높아서 꽤 안정적입니다. 이 물건의 가장 큰 장점은요 따로 있는데요. 바로 호실수가 16개나 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 인근 신축 다가구들은 많으면 8개 정도의 호실이 있죠. 이런 수익형 부동산들은 월세를 받을 수 있는 호실수가 바로 수익률하고 직결이 되는데요. 그래서 얼마가 들어오는지가 가장 궁금하시겠죠. 매월 1,000만 원 이상 월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바로 7년밖에 되지 않은 신축급 건물이라는 건데요. 건물 쪽으로 이동을 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벽 마감 상태나 이런 거는 너무 깨끗합니다. 건물 자체가 신축급이다 보니까 너무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4층에는 5개 호실. 보시면 4층으로 올라가는 3층으로 올라가는데 도어락이 하나 더 있어요. 네, 비가 좀 많이 와서 건물에 지하 쪽으로 이동을 했고요. 1회도 유찰이 되지 않은 신건입니다. 요즘 서울주택들 보면 2, 3회차 정도가 돼야 낙찰이 되곤 하는데요. 그러니까 검색 자체를 2, 3회가 유찰된 물건들로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절대 그렇게 검색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치를 먼저 보고 신건일 때 조사를 해둬야 한다는 겁니다. 경매로 부동산을 다녀보시면 아실 텐데요. 이미 유찰이 되고 많은 분들이 다녀간 물건들은 중개사님들이 대여하시기를 꺼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신건일 때 조사를 하는 게 더 편하고 정확한 내용을 들을 수가 있어요. 경매는 입찰자가 물건의 가격을 정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금액이 될 때까지 유찰을 기다렸다가 입찰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3억짜리를 4억에 낙찰 받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본 가격이 유찰되어야 하는 가격이라면 당연히 유찰이 됩니다. 그때 가격에 맞춰서 입찰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조사해둔 물건이 쌓여 있어야 지속적으로 입찰을 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횟수가 많아지면 확률도 올라가게 됩니다. 택도 없는 최저가로 입찰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신건일 때 조사를 정확하게 해두고 추수를 하는 마음으로 때가 되면 입찰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물건은 감정가가 17억입니다. 많은 분들이 꽤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생각하신 것보다는 적게 들어가시게 될 거예요. 이러면 대출금에서 방빼기 공제하면 반도 안 나온다 라고 댓글이 많이 달릴 텐데요. 수익형 물건으로 접근을 할 거기 때문에 신탁대출을 활용하면 서울에서 가격 조금 나가는 빌라 살 돈 정도면 살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일반 대출로 진행해서 맞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다가구들은 전세를 맞춰도 되고요. 월세를 맞춰도 되고 선택지가 엄청 많기 때문에 투자금을 맞춰서 진행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더더욱 좋습니다. 이런 건 경험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 유리하다가 나오는데요. 저희 가족이 되시면 물건별로 조사하는 포인트, 조사 방법, 그리고 상황에 맞춘 물건 검색 방법 및 향후 운영에 대한 방법, 인테리어 노하우 등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경매가 처음이시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물건 내용을 좀 분석을 해볼게요. 해당 물건은 22타경 4304이고요. 토지는 61평, 건평은 106평입니다. 17억에 감정이 되었고 유찰이 되지 않은 신건인데요.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선 권리가 없는 깨끗한 물건이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도 없는 그런 물건이에요. 소액 임차인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 따로 설명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물건은 현장에서 눈으로 보기에는 5층으로 보이지만 건축물 대장상 지하층과 옥탑이 존재합니다. 층별 구성은 지층에 3개 호실, 그리고 공동치사장, 그리고 1층에 5개 호실, 2층에 5개 호실, 3층에 3개 호실 해서 총 16개 호실이 있습니다. 현장과는 조금 다르죠. 이 부분도 뒤에 따로 말씀을 해드릴게요. 물건마다 상황이나 컨디션이 다르기 때문에 빌라가 아파트보다 조사가 어려운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 조사할 때 기준을 잘 맞춰서 조사를 해야 하는데요. 30년 된 빨간 벽돌의 원룸과 신축급 원룸의 가격은 당연히 다릅니다. 이 영상 뒷부분에 매월 얼마가 순수익 남는지도 한번 계산을 해볼 테니까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명도겠죠? 네, 임차인을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임차인 목록을 좀 살펴보시면 대부분이 소액 임차인에 해당이 되고 3,400만 원씩 배당을 받아가십니다. 소액 임차인이지만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서 배당금을 못 받아가는 정말 안타까운 분들도 계세요. 이런 건 살아가는데 정말 알아야 하는 내용인데도 어디에서도 알려주질 않죠. 학교에서도 알려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생깁니다. 대부분 사회초년생이거나 대학생들일 텐데 이번 물건에서 소액 임차인 분들은 협상에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소액 임차 보증금을 배당해서 받아가시려면 낙찰자한테 서류를 받아서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바로 명도 확인서와 인감 증명서를 받아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명도 확인서는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었다는 서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사를 나간 뒤에나 낙찰자, 즉 현 소유주가 서류를 주기 때문에 이사를 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사를 안 나가면 3,400만 원 배당을 못 받을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권리가 없이 무단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소유주에게 임차료도 지불을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이죠. 배당이 없는 나머지 분들은 협상이 필요하겠지만 권리가 없기 때문에 낙찰 후에 인도 명령으로 순차적으로 해결을 하면 됩니다. 이 해당 물건은요, 다중주택입니다. 일반 다가구하고는 좀 다르죠. 연면적이니 층수 제한이니 하는 부분은 빼고 쉽게 설명을 하자면 고시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욕실은 가능하지만 방 안에 취사시설은 없어야 되고요. 공동취사실이 따로 있어야, 그래서 지하층에 공동취사장이 있었던 겁니다. 입찰을 원하시는 분은 이 공동취사장 부분과 방 안의 취사시설 여부를 확인하시고 입찰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진짜 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신축급 원룸이니 이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가격이 17억이 아닌 1회 유찰이 돼서 20% 저감된 13억 중반에 진행이 될 거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산할 때 취득세나 기타 비용들은 포함하지 않을게요. 1회 유찰 후에 14억의 낙찰을 받는다면 신탁 대출을 활용해서 방 공제 없이 75% 정도의 대출을 끌어내면 약 10억 5천 정도 대출이 되겠죠. 투자금은 약 3억 5천 정도가 되겠네요. 지하층에 있는 방은 1,000에 55만 원 정도, 그리고 지상층은 1,000에 65 정도로 세팅이 가능해 보여요. 물론 풀옵션 기준입니다. 핸들링을 하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제가 핸들링을 하면 좀 더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총 회수되는 보증금은 1억 6천만 원이고요. 월세 수입은 매달 1,01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신탁 대출이기 때문에 이 1억 6천은 내 주머니에 넣을 수가 없어요. 대출이 상환이 될 거고요. 그래서 최종 대출은 약 8억 9천만 원 정도가 되고 대출 이자는 약 400만 원이 좀 넘겠네요. 이렇게 되면 매달 순이익은 600만 원 선이 됩니다. 투자금 3억 5천, 그리고 월소득 600만 원 정도. 우리 회사 다니시는 과장님, 차장님들은 경매로 이런 물건 하나 낙찰 받으시면 가슴에 고이고이 품고 다니셨던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겠네요. 지난 21년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노후 생활비가 약 27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전국 평균으로 계산을 한 게 이 금액 정도고요. 23년도인 현재 수도권 거주 기준이라면 약 4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물건을 낙찰받으면 따로 은퇴 준비를 안 해도 되잖아요. 소득 증빙이 1년 기준인 건 아시죠? 그러니까 은퇴하게 되면 1년 안에 최대한 대출 레버리지를 잘 활용해서 노후주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공부를 해서 이런 물건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오늘 물건의 장점을 좀 정리하자면요. 첫 번째로는 방 개수가 16개가 된다. 월세가 빵빵하게 나온다. 두 번째로는 더블 역세권이다. 교통의 편의성으로 인한 수요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인근 학교죠. 경희대, 고대, 그리고 카이스트. 역세권과 더불어 임차 수요를 빵빵하게 받쳐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신축급 컨디션입니다.
깔끔하고 깨끗한 물건, 선호하는 물건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수월한 명도 되겠습니다. 소액 임차인으로 배당받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명도가 꽤 수월하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건 당연히 월세입니다. 오늘은 월세가 1,000만 원 이상 나오는 서울 대학가의 더블 역세권에, 그것도 신축급 컨디션의 물건을 검토해 봤습니다. 월세가 1,000만 원이면 상가로 치면 약 20억이 넘는 가치의 부동산 정도가 되는 거예요. 너무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부자들은 폭등장에는 부동산을 팔았고요. 폭락장에는 미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골라서 보유를 하고 증여를 해왔습니다. 가격이 떨어졌으니 당연히 증여세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었죠. 나만 모르고 있을 뿐이고 남들은 경기가 안 좋다, 불안하다, 집값이 폭락한다고 해도 부자들은 다들 지금 투자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좀 보고, 좀 지켜보고, 더 보고 내년에는 또 내년에는 하면서 기다리기만 했다면 저희랑 함께 공부하시고 성공적인 투자에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투자 해보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장에서 보신 것처럼 지하를 101호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놨고요. 지금 건축물 대장상에는 3개의 호실과 그리고 1개의 공동 취사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101호부터 104호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아마 공동 취사장도 호실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낙찰을 받으시면 이 부분 명확하게 확인하셔서 공동 취사장으로 만들어야 될 수 있는 점 확실하게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3층입니다. 탑 말고 꼭대기층에는 건축물 대장상 3개의 호실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도어락이 하나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아마 3개 호실을 그냥 가정집처럼 통으로 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건물에는 지금 임차인들이 살고 있거든요. 만약에 입찰을 원하신다면 현장 조사 나오셨을 때 조금 일찍 나오셔서 임차인들이 학교를 갈 때 그때 탐문 조사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리스크가 있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상태는 너무 깨끗하고 호실의 개수도 마음에 듭니다. 물론 수익률도 마음에 들죠. 이런 물건들은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는다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시기에 경매를 한번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